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집안일은 어떡하라고요? 제가 68년을 살면서 아들에게 들은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걷기도 힘든 상태였는데 며느리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간 사이 조용히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올해 68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청소일, 식당 설거지, 가사 도우미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가족이 늘었구나. 손주도 보고 북적북적 살겠구나. 며느리 지혜가 첫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처음뿐이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생겼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손주들 도시락 싸고 아침밥 차려놓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그리고 8시에 집을 나가서 다른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저녁 5시에 돌아와서 또다시 우리 집 저녁밥 준비.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안기면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하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명령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청소 다 됐어요? 오늘 제 친구들 오는데 먼지 하나 없어야 해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애들 학원 늦어요. 어머니, 빨래는 우리 옷이랑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빨래를 따로 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아팠을 때였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오랜 가사 노동으로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죠. 준호야, 엄마가 허리 수술 받아야 한대. 그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술이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입원한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누가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시나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었어요. 제 건강이 아니라, 제 안전이 아니라 집안일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옆 병상에 계신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며 지켜주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많이 아프시죠? 저는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퇴원하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수술 잘 되셨죠?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아들에게 말했죠. 준호야,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그랬더니 며느리가 끼어들더라고요. 한 달이요? 그럼 저희가 어떡해요? 파출부 불러야 하나? 돈도 엄청 들 텐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시어머니 수술보다 파출부 비용이 더 아까운 거구나.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도요라고 남겨주세요. 서로 공감하며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원래 엿듣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발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지혜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제약? 내가 제약? 그러게.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아들도 동의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이라고요? 손주들 아플 때 죽 끓여주는 게 간섭인가요? 숙제 도와주는 게 간섭인가요?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인가요? 며느리가 또 말하더라고요.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던데요.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이라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에게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항상 참아야 하지? 왜 내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집 청소하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인인 이 집에서 왜 제가 제일 눈치를 봐야 하나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을 쓰고 소파 끝자리에만 앉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하나도 없고 이게 정상인가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면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자. 다음 날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오셔서 집을 둘러보시더니 좋은 집이라고 칭찬하셨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이네요. 일주일이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친구 경숙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숙아, 나 강릉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은? 혼자 살려고. 경숙이는 제 오랜 친구라 제 마음을 바로 알아챘어요. 잘했어. 영희야, 진작 그랬어야지. 경숙이가 강릉에 아는 분이 있다며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을 알아봐 주었어요. 사진을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집. 나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구나. 그동안은 항상 아들 가족을 위한 선택만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였어요. 집이 3일 만에 팔렸습니다. 신혼부부가 매수하겠다고 했어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 잔금을 받기로 했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했어요. 제 물건을 챙기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30년을 살았는데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사짐 센터도 불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으로도 모자라는데요. 네, 제 건 별로 없어요. 다 가족들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68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하며 자신을 위한 삶을 미루고 계신가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고는 멈칫했어요. 며느리 지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이사 가려고 짐 쌌어.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가요? 그때 저는 2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도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너희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며느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얘기는 뭐였어? 내가 다 들었어. 그 순간 둘 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공짜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만 했어. 청소, 빨래, 요리, 아이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 준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빨래 따로 하라고? 청소 매일 하라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어? 완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리고 너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새 주인이 그날 이사 오기로 했어. 금요일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 친정 있잖아. 너희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집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68배 새로 시작하는데 젊은 너희들이 못할 게 뭐 있어? 손주들이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진짜 가세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야 해.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 68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래, 맞아.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이사차가 왔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함께 가져왔어요. 영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했어요. 30년을 산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경수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영희야, 넌 너무 오래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3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내 집이구나.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끝없는 요구들. 이제 그런 소리 대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자유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산책하다가 이웃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자유롭게요. 아이고, 멋있으시네요. 멋있다고요? 68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강릉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뭔가 특별한
당연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죄송해요. 준호가 털어놨어요. 장모님 댁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도 적응 못하고 며느리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구나. 엄마,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대신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아들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엄마,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2그릇을 비웠습니다.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이런 표정 본 적 없었어요. 그래,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 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루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손주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한 경계를 갖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루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손주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한 경계를 갖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라요.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당신만의 바다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고 새 이야기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